잠깐 볼게요. 분자. 첫 번째 분자는 플루오린화 베릴륨. 잘 못 봤던 분자죠. 플루오린화 베릴륨. 플루오린화 베릴륨은 분자가 이렇게 직선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직선 구조. 3염화 붕소도 못 들어봤던 거죠. 이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테인은 이게 정사면체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암기해야 될까요? 그리고 각도도 직선형이니까 180도. 이게 무슨 각도냐면은 공유전자쌍과 또 다른 공유전자쌍 사이의 각도야. 180도. 얘는 공유전자쌍과 또 다른 공유전자쌍 사이의 각도가 120도. 얘는 109.5도입니다. 외워야 될까요?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얘기를 좀 잘 들으면은 조금 외울 게 줄어든다. 완전 업다운 할 수 없겠다. 지금부터 쌤이 보여주는 이 짝대기. 이 짝대기가 뭐냐면 공유결합. 이 짝대기가 이 짝대기예요. 염력으로 붙인 거네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요, 봐봐. 전자하고 얘도 그러면 전자쌍이지. 둘 다 전자쌍이잖아. 자, 상상할게. 요 전자쌍과 요 전자쌍. 둘 다 전자쌍이잖아. 전자와 전자는 서로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서로 최대한 멀어지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 전자쌍과 요 전자쌍은 서로 최대한 멀리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은요. 180도여야 합니다. 얘가 일로 올라가 버리면요. 90도밖에 안 되잖아. 가까워지면 또 밀겠죠. 절로 가! 공간이 있는데 왜 자꾸 와! 밀 거 아니야? 그래서 최대한 멀리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이 180도여서 공유 전자쌍이 두 쌍인 경우에는 전체 180도 각도로 벌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분자의 모양, 분자의 구조를 결정할 때는 뭐만 본다? 공유 전자쌍을 보는 거야, 일단. 공유 전자쌍을 보고서 몇 도의 각도로 벌어질지를 판단하는 거야. 근데 지금 플루오린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지. 이건 고려하지 않고 중심원자, 베릴륨, 중심원자가 가지고 있는 공유결합, 그죠? 중심원자가 가지는 공유결합만 고려해서 분자의 구조가 결정되고 있는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정리하면 이 분자의 구조를 결정하는 건 중심원자의 원자과 전자수와 중심원자의 공유 전자쌍 또는 비공유 전자쌍, 중심원자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베릴륨이 중심원자예요. 베릴륨은 원자과 전자 몇 개야? 2개밖에 없죠. 수열립의 4번이니까 원자과 전자 2개니까 얘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전자 몇 개 필요해요? 2개를 버리는 게 좋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뭐하고 있냐? 공유 결합하고 있죠? 그러므로 얘는 원래는 금속이라서 전자를 버려야 되는데 공유 결합하고 있어? 그러므로 얘 같은 경우는 옥텟 규칙에서 예외적인 조항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약간 암기인데, 그래서 베릴륨하고 붕소까지, 붕소도 전자가 3개니까 원자과 전자 3개니까 버리는 게 더 좋은데 공유 결합을 형성한다면 이라는 전제로 지금 분자의 구조를 예측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베릴륨과 붕소 같은 경우는 옥텟 규칙에서 예외 조항으로 우리가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금속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공유 결합을 형성한다면 이런 모습으로 공유 결합하겠네. 그래서 우리가 플루오린과 베릴륨을 잘 못 봤던 거야. 이런 물질. 자, 어쨌거나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이걸 다시 교보제로 표현해 볼게요. 자, 얘가 가운데 녀석이 베릴륨이고요. 양쪽에 플루오린이 2마리가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데 공유 결합으로 형성되잖아. 이렇게 붙여볼게요. 붙여보면은 이렇게. 자, 보이나요? 자, 가운데가 베릴륨이고 양쪽이 플루오린이야. 그죠? 근데 이게 전자쌍과 전자쌍이니까 전자쌍과 전자쌍 사이는 최대한 멀리 벌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몇 도의 각도를 잃을 수밖에 없다? 180도의 각도를 잃을 수밖에 없다. 됐죠? 그래서 이걸 결합각이라 그래. 결합각. 플루오린과 베릴륨은 결합각이 몇 도냐? 180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양은 무슨 모양이라고 하냐? 직선 모양이죠. 그래서 직선형, 그럼 직선 모양이다, 직선형이다 라고 불러주면 이거 지금 결합하는 거야. 결합각은 180도고 직선형입니다. 이 모양을 기억하면 돼. 직선형일 수밖에 없겠네. 직선 모양, 그죠? 직선의 모양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세 번째 갈게요. 3염화 붕소입니다. 가운데가 이제 붕소로 바뀔게요. 붕소로 바뀌고 지금 하나 더 하자. 얘는 평면인가요? 입체인가요? 붙이면 평면에 갖다 붙죠. 평면 구조, 평면 구조. 평면에 그냥 딱 달라붙을 수 있으니까 이건 평면 구조라고 부르죠. 평면 구조. 평면 구조입니다. 입체가 아니야. 입체 구조가 아닙니다. 평면 구조라고도 합니다. 나중에 또 같이 나올 거야. 자, 하나를 더 결합해서 이제 3염화 붕소를 만들어 볼게요. 자, 요게 3염화 붕소입니다. 보이나요? 3염화 붕소. 가운데 붕소가 있고 염소가 3마리가 땅땅땅 붙어 있는 거잖아. 자, 뭔가 이상해야 돼. 전자쌍과 전자쌍과 전자쌍이 얘는 180도죠. 얘는 90도죠. 이거 얘네들이 가만히 있을까? 뭐야 이게? 최대한 밀어! 최대한 밀고 최대한 밀어서 서로 공평해지는 각도가 몇 도야? 120도야. 그래서 120도입니다. 나 입체 만들래? 나는 딱 쓰면 안 될까? 여기 몇 도 되냐? 뭐야? 90도잖아. 아까 120도가 더 멀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도 입체를 형성하지 않고 평면 상태에서 120도. 이게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구조야. 얘도 무슨 형? 평면. 딱 붙잖아. 평면, 딱 붙잖아. 평면 구조입니다. 결합각 몇 도다? 120도의 결합각을 보이는 거야. 구조는요. 완전 평면 정삼각형이죠. 그래서 평면 삼각형 또는 평면 정삼각형. 평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평면 삼각형이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직선형은 나와 있지 않아요. 당연히 직선이니까 선의 모양이니까 평면이겠죠. 이렇게 보는 거야. 당연히 평면 모양이고 평면 삼각형이다고 라고 말하는 겁니다. 붕소 역시 지금 옥텟 규칙의 예외적인 조항이에요. 전체 원자과 전자가 6개밖에 안 되죠. 공유결합을 하더라도 그죠? 옥텟 규칙에서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자, 이제 메테인 할게요. 메테인은 하나 결합이 더 있죠. 이렇게 4개의 결합이 있습니다. 4개의 결합이 있습니다. 4개의 단일 결합이 있습니다. 자, 아까 평면 삼각형에다 하나 더 붙이기만 했어. 입체죠. 자, 나머지 120인데 얘는 몇 도야? 90이죠. 이거 누가 싫어해? 우리 뭐 하는 거야? 그죠? 이게 뭐야? 서로 최대한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은요. 너도 그럼 평면 대볼래? 평면 대보면 어떻게 보이나? 모두 평면이면 전부 90이죠. 아까보다 더 안 좋아진 상황이야. 이해요? 아까 120이 있었잖아. 다 90이야. 고통을 나눠 가신 건가? 이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하나가 씁니다. 여긴 120이죠. 그래서 여기서 땅땅땅 120도를 만들고요. 일단 이렇게 만들고, 자, 얘가 90이다 보니까 얘를 밀어. 그러면 요 각도랑 봐봐, 요 각도랑 이 각도가 같아지는 각도가 나타나게 돼. 이런 모습으로. 이러면 서로 모두 다 공평한 결합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모습이 저 모습이야. 섭니다. 그죠? 평면이야, 입체야? 입체거든요. 입체야. 완전 입체입니다. 입체 모양. 입체적인 모양입니다. 자, 이런 입체적인 모양을 갖고 있고 전부 다 결합각이 다 똑같아. 몇 도로? 이거 남겨야겠죠. 109.5도. 109.5도로 이제 모두 결합각이 같게끔 만들어 놓은 거. 얘는 특이하게 전부 결합각이 같으니까 얘를 이렇게 뒤집어도 같은 모양. 모두 뒤집어도 어떤 방향이든 다 같은 모양이 나와야 돼. 보이나요? 그래서 이거를 정사면체 모양이라고 말합니다. 정사면체 모양. 이 정사면체 모양은 당연히 입체 구조를 가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왜 109.5도인지에 대해서도 방금 설명했고, 109.5도라는 각도는 조금 암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109.5라는 각도. 그래서 분자의 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구나. 그럼 분자의 구조를 형성할 때 기본 바탕이 되는 원리가 하나 있어. 전자와 전자는 겁나 싫어한다. 그죠? 그게 1번에 나와 있는 전자쌍 반발 이론입니다. 전자쌍끼리 서로 뭐한다? 반발력 있다. 서로 밀어낸다는 뜻이야. 어렵지 않습니다. 전자쌍 반발 이론에 의하여 플로리나 베릴륨은 직선형의 구조를 가집니다. 뭔가 있어 보이죠? 다시 전자쌍 반발 이론에 의하여 플로리나 베릴륨은 직선형의 구조를 가집니다. 하지만 쉽게 말하면 전자쌍끼리 서로 밀어내니까 2개밖에 없으면 180도여야 돼. 이거 직선형이어야 돼. 쉽게 말한 걸 어렵게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그걸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멋지게 이름 붙여놓은 것 뿐입니다.
전자들은 반발력이 작용한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전자쌍 반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전자쌍이 2개인 경우, 봐봐. 전자쌍이 2개인 경우, 전자쌍이 3개인 경우, 전자쌍이 4개인 경우에 입체 구조를 또는 평면 구조를 어떤 구조를 가지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첫 페이지.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 야, 전자쌍이 몇 개 있냐에 따라서 전자쌍이 2개면 이렇게 직선 구조일 거 아니야. 3개면 이렇게 평면 삼각형이야. 4개면 정사면체 구조여야 해. 이걸 풍선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어야 해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반발력이 가장 작아져요. 그래야 반발력이 가장 작아지고 안정적인 분자의 모양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아닙니다. 자, 결합각을 결정할 때는 이거야. 결합각을 결정할 때는 전자쌍과 전자쌍 사이의 각도를 잴 때 결합각을 잰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자쌍과 전자쌍 사이의 각도고요. 이 길이가 결합 길이라고 보여줄 이제 말하는 결합 길이, 결합각은 이 그림에서 찾아줄 수가 있네요. 이건 물어보진 않습니다. 자,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의 차이점은 3번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2번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3번 바로 가야겠네요. 봐봐. 이건 뭐냐면 이번에는 좀 달라요. 바로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는 특징이 뭐냐면 NH3가 암모니아잖아. 암모니아는 질소가 원자가 전자가 몇 개 있냐? 5개 있죠. 이렇게 5개 있어요. 그럼 몇 개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지? 총 3개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지. H3니까 여기다 H를 붙여서 공유하고 있는 거야. 공유 전자쌍이 몇 쌍? 1쌍, 2쌍, 3쌍 있는 거야. 그럼 공유 전자쌍이 3쌍 있으니까 평면 삼각형일까? 아니야. 왜?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라는 전자쌍이 또 있어, 그지? 이 전자쌍 때문에 봐봐. 중심 원자가 가지는 전자쌍이 분자의 구조를 결정한다. 근데 중심 원자에 공유 전자쌍 3개만 있는 게 아니라 비공유 전자쌍도 한 쌍 존재하잖아. 얘 때문에 분자 구조가 달라져. 전체적으로 말하면 전자쌍이 총 몇 개인 거야? 4개인 거야. 그래서 정사면체 비슷한 모양이 돼야 돼. 맞아요? 정사면체 비슷한 모양이 돼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공유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보다 이게 좋아. 뭐가 좋을까? 활동 범위가 더 넓어요. 왜냐면 공유 전자쌍은 얘 거이기도 하고 얘 거이기도 하니까 약간 가운데 갇혀가지고 옴싹달싹 많이 못하는 그런 전자쌍이라면 비공유 전자쌍은 이 질소에게만 소속되어 있는 거니까 좀 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전자쌍이라고 개념을 잡으면 돼. 그러면 영향력이 누가 더 큰 거냐? 더 멀리까지 가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비공유 전자쌍이라는 거야.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이 밀어내는 힘이 좀 더 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유 전자쌍끼리의 반발력보다 비공유 전자쌍이 밀어내는 힘이 좀 더 강하겠다. 왜? 활동 범위가 더 넓으니까. 그걸 모식적으로 앞 페이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핵과 핵이 있고 공유 전자쌍이 갇혀있는 구간이 이 구간이라면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더 넓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구조가 좀 달라지게 되는데 봐봐. 그래서 암모니아는 정사면체 구조여야 하는데 얘가 좀 더 힘이 세다는 거야. 보이나요? 그래서 얘가 109.5도 말도 안 돼. 내가 좀 더 밀 거야! 밀어냅니다. 밀어내서 107도라는 각도를 만들어내요. 109.5도에서 2.5도가 더 줄어든 모습이죠. 누가 밀어서? 저 자식이 밀어서. 밀린 모습이야. 그리고 결합각은 뭐와 뭐 사이의 각도를 잰다?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각도를 재는 거니까 결합각도가 107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요 사이의 각도를 든다면 109.5도보다 훨씬 커지겠죠. 그지? 그냥 저 각도를 결합각이라고 하지 않고 얘를 밀어내서 좀 좁게 만든 각도를 결합각이라고 하기 때문에 107도가 됩니다. 그럼 얘는 약간 찌그러진 삼각형이 되겠죠. 위에는 길고 아래는 좀 좁아진, 그래서 찌그러진 요 삼각형을 뭔 삼각형이 한다? 삼각뿔 형태라고, 삼각뿔 형태. 삼각뿔의 형태다라고 불러줍니다. 삼각뿔. 당연히 입체 구조죠. 결합각은 107도가 됩니다. 약간 암기상이죠. 109.5도인데 비공유가 한 쌍 있어. 비공유가 한 쌍 있으면 제가 밀어가지고 좀 작아져. 2.5도 작아서 107도가 된다. 라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오른쪽에. 물분자입니다. 물분자는 그려볼게요. H2O잖아요. 가운데 산소가 중심 원자.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 있고요. 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 이렇게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공유 전자쌍이 두 쌍 있고 비공유가 두 쌍 있으니까 얘도 약간 정사면체 모양이어야 돼. 그지? 근데 비공유가 무려 몇 쌍이나 있어? 두 쌍이나 있으니까 저 두 쌍의 비공유가 아까부터 더 세게 미는 거야. 이 공유 전자쌍을 계속 미는 거지. 그래서 몇 도까지? 신기하게 또 2.5도가 줄어요. 몇 도야? 104.5도죠. 맞나요? 2.5도 맞나요? 2.5도 맞죠? 그러니까 공유 전자쌍 한 개마다 2.5도 줄이고 또 2.5도 줄여서 104.5도의 결합각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 전자쌍끼리 각도가 좀 더 줄어들어서 104.5도의 각도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비공유 전자쌍들은 입체 구조를 관여할 뿐 어떤 물질이 결합된 건 아니지. 어떤 물질이 결합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얘를 빼고 이 녀석 굽어있는 모양으로, 구분형의 모양으로 있는 녀석이야. 그래서 얘는 평면구조야. 얘까지는 입체였잖아. 물분자는 근데 평면구조야. 평면구조. 툭 놓으면 툭 평면에 툭 들어가. 평면에 툭 누워. 서 있는 게 아니라 툭 누워요. 왜 이게 기역자 모양이니까 툭 눕는다니까. 평면. 체크. 평면 구조. 무려 전자쌍이 무려 4쌍이나 있지만 평면 구조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얘는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 그렇구나. 공유 전자쌍 두 쌍, 비공유 두 쌍 있으면 104.5도이면서 구분형, 다른 말로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겠구나. 충분히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되겠네. 전자쌍 반발 이론을 바탕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주면 되는 부분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밑에 거도 볼까요? 다중결합이 있는 경우. 자, 방금 배운 건 비공유 전자쌍이 있냐 없냐 이런 거 가지고 분자 구조를 예측했잖아. 그치? 근데 만약 이번에는 중심 원자가 이중결합을 형성하거나 삼중결합을 형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시한다는 말은 이중결합도 단일결합 취급하고요. 삼중결합도 단일결합 취급합니다. 그래서 봐봐. 양쪽에 이중결합이지. 어쨌든 전자쌍이니까 전자쌍끼리 서로 밀어내겠네. 반발력 때문에 180도의 각도를 보세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역시 또 직선형이면서 180도의 각도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단일결합 취급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이아라서도 한쪽은 삼중이고 한쪽은 단일결합이야. 하지만 삼중결합을 단일결합 취급하라니까? 그래서 180도라니까? 직선형이랑 똑같아요. 그 삼중결합 이중결합이 있어도 그냥 뭐 취급해라? 분자의 구조를 예측할 때는 그냥 단일결합 취급해라. 어쨌든 전자쌍이니까. 물론 나중에 보면은 전자쌍이 좀 더 많잖아. 약간의 반발력이 더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나올 겁니다. 여기 나왔죠. 그러니까 이중결합이 하나 있고 단일결합 있잖아. 얘를 단일결합 취급하면 몇 도예요? 120이었죠. 근데 전자쌍이 두 쌍 있으니까 살짝 좀 더 밀어. 122. 여기 122니까 얘는 몇 도겠어? 2도 뺏기니까 116도가 되겠죠. 그렇죠? 2도 뺏기니까 120에서 2도 뺏기니까 116도가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있어?
약 120도라고 써있죠. 약 120도. 하나하나를 따지기보다 약 120도라고 써있습니다. 얘도 단일결합 취급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디테일한 부분 살짝 보완해라 이 뜻입니다. 디테일한 부분 살짝 보완해라. 약 120도. 그래서 평면 삼각형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정삼각형 구조는 약간 아니겠네요. 그죠? 평면 삼각형인 건 맞죠? 그래서 다중결합이 있는 경우에도 여기 나와 있어요. 한 개의 전자쌍으로 취급해라. 얘기했죠? 한 개의 전자쌍으로 취급해라. 단일결합이라고 생각해라. 그 뜻입니다. 단일결합이라고 생각해라. 자, 그렇다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베릴륨하고 봉소 같은 경우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이렇게 적은 개수, 옥텟 규칙보다 적은 개수라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원자번호가 엄청 커가지고 보이나요? 이건? PF5, SF6, 그죠? 우리 디오비탈의 전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옥텟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해서 PF5는 P가 2이 몇 개야? 원자까지는 5개잖아. 거기에 플로린이 다 붙은 거. 그럼 전체 전자가 몇 개예요? 10개죠. 이렇게 옥텟 규칙을 이렇게 만족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마찬가지죠. SF6도 똑같죠. 똑같이 원자 전자가 6개죠. 6개가 전부 다 플로린과 결합해서 SF6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정팔면체, 삼각 쌍뿔형 이런 것들 그림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옥텟 규칙을 따르지 않아서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 자, 그리고 얘를 봐봐. 중심 원자가 보이나? 중심 원자가 2개 이상이다. 봐봐. 중심 원자가 2개 이상이라는 게 얘가 메탄올 CH3OH가 메탄올인데 얘는 중심 원자가 C 여기 하나 보이죠? O도 보이죠? C하고 O가 중심 원자. 중심 원자가 2개죠. 누가 중심 원자야? 얘만 중심 원자면 얘 있고 얘와 또 H가 또 붙어 있잖아. 얘도 중심 원자인 거야. 중심 원자가 2개 이상이다. 중심 원자가 2개 이상인 경우에 이거 똑같이 전자쌍 반발 이론을 적용해서 분자 구조를 예측할 수 있다고 써 있습니다. 시험 문제인데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자 CH3니까 C 중심으로 HH 3개를 그려요. 나머지 한쪽이 산소가 달라붙어 있고 이 산소가 H랑 붙어 있는 모습이야. 이걸 구조식으로 그림을 잠깐 그리면 나와 있지만 그림 그때 그리면 돼. C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원자까지는 4개 있는데 여기 수소가 붙어 있어. 여기는 O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O는 지금 탄소 같은 경우는 옥텟 규칙 만족했죠. 근데 O는 하나가 더 필요하잖아. 그래서 한쪽을 수소하고 달라붙어 있는 이런 모습으로 그리면 됩니다. 중심 원자가 2개인 거야. 그때 우리가 예측할 건 뭐냐면 왼쪽 녀석 이렇게 잘라가지고 분자 구조 예측을 하고요. 그러니까 탄소 중심으로 분자 구조 하나 예측을 하고 산소 중심으로 또 하나 예측하면 돼. 그러니까 탄소 중심으로는 공유 전자쌍이 4쌍이잖아. 정사면체야. 정사면체. 이쪽은 사면체, 정사면체. 정이라는 걸 왜 뺐을까? 하나가 산소니까 완벽하게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잖아. 그래서 정을 빼고 그냥 사면체 구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왼쪽 1번 이 파트는 1번 파트는 무슨 형? 입체야? 아니면 평면이야? 입체죠. 1번 입체다. 그 다음에 이 산소를 중심으로 산소는 누구랑 결합하여 있다? 탄소하고 수소랑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 이거만 보면 돼. 이렇게. 그럼 공유 전자쌍이 몇 쌍이야? 2쌍이죠. 이것만 보고 직선이라고 하면 안 돼. 안 돼. 산소는 뭐가 있어? 비공유 전자쌍이 무려 2쌍이죠. 그래서 요만큼은 뭐가 된다? 구분형. 구분형이야. 그럼 오른쪽은 2번은 입체야 아니면 평면이야? 평면이죠. 그래서 이 녀석은 한쪽은 입체고 한쪽은 평면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입체야 평면이야? 입체죠. 근데 부분적으로 물어본다면 여기는 입체지만 여기는 평면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문제. 메탄올은 입체 구조만을 가진다. 아니, 평면 구조인 부분도 있죠.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야. 이거 입체 아니야? 이러면 되는 거죠. 여기 평면입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디테일하게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네요. 자, 문제 풀고 갈까요? 넘기면 문제가 있죠? 풀어봅시다. 210쪽이에요.